자, 우리 지금 2019년 3월 모의고사를 끝내고 2019년 6월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가운데 요충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첫 번째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41번, 42번 문제가 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능 보는데 수월할 겁니다. 여러분 저기 정치적 도덕주의라고 들어봤나요? 이거 어렵죠. 그리고 정치적 도덕주의라는 말을 들은과 동시에 이거 나 피곤한데 나는 정치, 사회, 문화 난 별로 싫고 나는 과학돌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아저씨 아줌마 때는 이과 문과 나누어서 자기의 특정 분야를 좋아해도 먹고 살 만한 시대인데 지금은 문이과 통합 시대예요. 이과생들도 정치 도덕주의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모든 인간들이 다 정치 활동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배제되는 인간이 있네요. 모든 인간들이 다 정치 활동 참가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안 되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여자와 노예와 외국인들이네요. 그죠? 철저하게 똑부러지게 대놓고 제외를 시켰나 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권리, 즉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에서부터 이제 배제를 시킨 지금 보면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는 꼰대시죠. 어디 여자가 정치를 한단 말이냐? 지금 이러면 예 아무리 꼰대라 하더라도 이런 꼰대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인간들을 정치에서 배제시켰다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디어. 정치라는 것은 하나의 독특한 집단적 행위고 그 행위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통하죠. 그런데 이 공동 목적이라고 할 때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을 얘기하느냐라고 해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여자와 노예와 외국인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공공의 목적이나 목표하고는 상당히 다른 지향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이 정치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그죠? 달성해야 할 또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많은 사상가들이 해왔죠. 자,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 도덕주의라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도덕 철학자들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목표와 특정한 것을 보호하도록 정치적 처리 방식이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치의 실제적인 목적성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행복과 동포애와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이 정치의 목적이자 보호할 대상 가치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이쯤 되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을 했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요? 정치 도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구나라고 느껴져요? 글쎄요. 이 문장을 읽어 내려가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잠시 한 3분 정도 썰을 풀고 다시 이 문장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좀 잘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좀 틀어볼게요. 잠시 감상 좀 합시다. 그리고 감상하는 가운데 제가 또 중간에 말을 좀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음악을 함부로 틀었다가 저작권에 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하이라이트를 잠시 감상해 봅시다. 뭐 하기 위해서 이걸 감상하죠? 예, 이런 문장, 정치적 도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음악을 통째로 듣고 싶으면, 영상과 함께 보고 싶으면 제 블로그를 찾아주세요. 자, 잠시 눈 감고 감상합시다. 자, 중간에 또 이렇게 말을 좀 집어넣는 이유는 혹시나 싶어서, 네.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자, 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좀 편집을 좀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감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정치적 도덕주의를 설명하려고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하이라이트를 잠깐 소개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장들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죠. 그죠? 제가 좀 약간 분답게 듣긴 했더라 하더라도, 여운이 좀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논란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 MT를 갔을 때, 어떤 토론을 하다 보는데, 이제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이콥스키가 동성연애자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든 차이콥스키라는 사람이 동성연애자였다. 그럼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이 그의 음악적 아름다움을 퇴색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는 글쎄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10월 말만 되시면 보통 이 노래를 혹시 부르신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자, 이 노래가 뭔가 하면, 옛날에 그 이용이라는 분이, 몰라요. 지금 BTS나 블랙핑크만큼이나,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구예요? BTS하고 블랙핑크 아닌가요? 그 당시 때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예, 조용필이라는 분과 맞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바람 피웠다라는 글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예술적인 어떤 수준이나 그 아름다움이 도덕적 행위라든지 어떤 다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주냐 이거죠. 오케이. 여기 첫 번째 논란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조금 더 강하게 논쟁거리를 한번 제가 제시해 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차이콥스키가 이건 가정입니다. 희대의 살인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고 뭡니까? 사람을 죽일 때마다 자기가 만든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차이콥스키가 이제 그 죽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 결함이 그의 음악적 아름다움을 평가절하시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이 음악이 이제 그죠? 자기가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하였다.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음악적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저는 저는 제 생각은 좀 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강도를 조금만 더 높여 봅시다. 자, 차이콥스키가 사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렇다면 그의 음악이 평가절하되나요? 이 경우는 확실히 평가절하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덕주의예요. 그럼 이게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조선명필 이완용이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나라를 팔아 잡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이 쓴 그 글씨를 한번 보세요.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독립문도 이완용의 글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이 사람의 필적이 그 당시 때 조선 명필 이완용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이 사람의 글씨는 명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이제 그 글씨 유품들이 지금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까? 아니요. 정치적 도덕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팔아 잡쌌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방금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도덕주의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완용의 글씨가 어떤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팔린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 도덕주의라는 것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나는 정치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받는 사람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정치적 활동에 참여되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주권을 가진 개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자와 노예와 외국인들은 분명히 배제시켰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정치라는 것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져야 되고 그 가치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행복과 동포애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가슴 뭉클한 어떤 형이사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요. 이거 그냥 우리 생활이에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듯이 이런 개념들이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 문장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읽히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정치적 도덕주의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치 도덕주의가 우리한테 어떻게 와닿아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말입니다. 그죠? 예, 1부 끝.